네,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파트 두 번째. 이걸로 아마 지수 로그 함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개별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와중에도 기억이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근선까지 거리의 배율 관계가 결국 핵심 아이디어였거든.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하시고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 로그 함수의 경우에도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등비 수열을 나타낸다. 그럼 당연히 미지수를 잘 세우면 등비 중항도 이용하실 수 있겠죠. 거기까지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아침으로 시간이 8시 반입니다. 8시 반. 거의 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왔는데, 사실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모르고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다시 좀 찍고 있습니다. 몇 번을 찍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수 로그 함수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드리고 싶냐면, 얘는 두 함수가 등장했을 때 이 상황을 파악하는 도구를 내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 거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무조건 관계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관계를 따질 때 기하적인 상황은 무조건 이용을 하셔야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기하적인 상황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뭐 역함수 관계, 대칭성이라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평행이동, 요 정도 관계가 있겠죠. 그럼 나는 대칭성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뭐라고?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인 친구들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걸 내가 대칭성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대칭성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면 평행이동의 관계로서 중간 함수를 쓴다. 중간 과정이라고 적을게요. 요 정도만 미리 깔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맨 밑에 회전이동 이라는 주제는 사실 2000년대 초반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으로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교육과정은 아니다. 얘는 사실 선대칭 두 번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것 같고, 2020년도 6월 평가원에 등장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까지 인트로를 좀 깔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내가 함수를 비교할 건데 밑이 동일한 경우야. 지금 밑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렇게 y는 2의 x승과 y는 로그 2의 x승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밑을 보는 거예요. 밑은 둘 다 2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대칭성이 있을까? 아니면 평행이동의 관계일까?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역함수 관계죠. y는 x 대칭 관계인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 그럼 나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냐면 요런 거야. 지수함수부터 먼저 그린다고 쳐보면 요 친구는 정점이 0,1이 되겠죠. 요 정도는 이제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경우 고정점이 1,0, 정점이 1,0이에요. 요렇게 그려졌다 이 말이야. 그럼 뭐 당연히 알죠. y는 x 대칭인 걸. 근데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요러한 관점에서 한번 봐봐 얘들아. 요러한 관점에서 봐보면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무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0,1과 1,0을 요 두 점의 기울기를 분석을 해 보시면 0,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0으로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요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울기가 1인 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야, 정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정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얘를 앞으로 계속 써 먹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선생님 뭐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그럼 요 예시를 한번 봐볼까? 뭐 할까? 5로 가고요. 보자. 3,6 이거니까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자, 요 두 함수를 볼게. 요 두 함수도 내가 분석을 할 거니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밑이에요. 밑 2고요. 2야. 그러면 밑이 동일하니까 대칭성이 있거나 아니면 평행이동의 관계가 있을 거야 라는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게 좋아. 그럼 내가 얘를 보면 얘의 역함수를 내가 만약 빠르게 구해 본다고 치면 로그 2에 5, 3으로 바뀔 거니까 액마 5에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하게도 역함수 관계가 아닌 것은 알 수 있죠. 역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끝낼 거냐 이 말이야? 아니지. 우리는 대칭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쓰기로 했죠? 정점에 두 정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쓰기로 했으니까 요 아이디어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요 친구의 경우 정점이 말이야 3,6이 되실 거고, 요 친구의 경우 정점이 8,1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울기 파악하자. 3 마이너스 8 분의 6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얘는 역함수 관계는 아니었지만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만족할 수밖에 없고 얘가 문제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우리 정점부터 찍을게요. 3,6 점근선이 5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어서 올라가고 있었을 거고, 이 친구는 점근선이 7이야. 그리고 8,1을 지나죠. 대강 여기 있다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양색으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항상 기울기가 1인 선에 대하여 대칭일 수밖에 없고, 선생님 그걸 어떻게 찾나요? 라고 하면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점의 경우 어떻게 되죠? 2분의 11, 2분의 7이 돼요.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를 지나야 되니까 2분의 11 넣었을 때 2분의 7이 나오는데 2분의 4가 빠졌죠. 그래서 x-2가 될 거고 얘가 대칭의 기준이 되겠죠. 이게 보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2,0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길이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같겠죠. 그럼 당연히 이러한 대칭 관계가 쓰일 수밖에 없다가 내가 이번 시간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하나야. 밑이 똑같으면 대칭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자. 그런데 그냥 역함수의 경우 기준선 y는 x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얘는 기준선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는 역함수는 아닌데 대칭성이 살아있죠. 대칭성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나는 기준선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렵진 않은 내용인 것 같아. 예시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올해가 아니죠. 작년 교육청 시험에 나왔던 문항인데 많이들 틀렸어요. 자, 요 두 함수가 나왔어. 이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역함수를 억지로 해보니까 역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막 벙찌는 거야. 어떡하지? 뭘 어떻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밑이 똑같아. 대칭성을 알고 싶어. 뭘 분석한다? 그렇지. 정점의 기울기를 분석할 거야. 정점의 기울기. 그럼 얘는 정점이 얼마야? 0,2예요. 얘는 정점이 얼마야? 1,1이거든. 그럼 기울기를 분석하시면 0,1분의 2-1이라서 -1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역함수는 아니나 기울기가 1인 선에 대하여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중점이 얼마죠? 중점이 2분의 1, 2분의 3이에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지나야 되니까 y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걸 찾아내기만 했다면 정말 손쉽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이 기준선을 못 찾아서 많이 헤맸어. 그럼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린 프로니까 그냥 하나의 사실관계로 받아들이고 습득하시고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이게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원에서도 완전 다이렉트하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 이제 다룰 시기가 됐어. 자꾸 이제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교육청 애들이 막 참신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집단은 아니에요. 그냥 뭐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를 좀 재탕하는, 아니면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를 재탕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작년에 음수항 살리기? 그런 개념이 나왔었고 그게 올해 수능 미적분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얘도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계속 다룬다는 건 우리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판단 도구로서 받아들이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밑이 동일할 때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대칭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서 뭐한다? 정점을 분석하여 기울기가 1인 기준선을 찾아보자가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우개가 근데 이게 아침이라서 그런가 목이 엄청 타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침이기도 하고 아무도 없어요, 강의실에. 이 넓고 큰 강의실에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카메라를 보면서 찍고 있는데 외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랑 살펴볼 내용은 대칭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 요런 거야. 봐봐.
아, 나도 여기 한자로 적고 싶은데 내가 없을 무자를 몰라요. 얘는 대칭성이 없는 경우를 한번 봐보자. 예시를 들어볼게. y는 2의 x가 있고요. y는 로그 2의 x-3 마이너스로 가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밑이 동일한 경우가 나왔으니까 나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정점의 기울기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정점의 기울기는 얼마죠? 0,1. 이 친구 같은 경우 4,-2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를 분석해 보시면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기준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 선생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할 수 있는 건 y=2의 x승에서 얘로 바로 가기가 힘들잖아? 분석하기가 힘드니까 요 경우에는 가는 과정, 요 중간 과정에 y=로그 2의 x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분석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2의 x승은 너무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바로 그려볼게. 점근선이 3이에요. 대략 여기 찍자. 그 다음에 정점이 4,-2죠. 대략 요렇게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얼핏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여.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대칭성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의 도움을 받자. 요 친구. 중간함수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럼 나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얘가 역함수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요렇게 싹 그렸어.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요러한 관계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관계는 요러 할 것 같아. 내가 여기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뭘 한 거죠, 여러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대칭을 시켜. 그 다음에 뭔 지랄을 한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다 옮겨준 거예요. 모든 점들을 잡고 탕탕, 모든 점들을 잡고 탕탕 움직여준 거예요. 이렇게. 얘랑은 다 y는 x 대칭 관계였죠. 이해가 됐을까? 이게 다예요. 이게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y는 x 대칭성이 한 번 쓰였어. 접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점들을 밑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거고 얘도 그냥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얘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야. 이만큼 내려가고 3만큼 옆으로 갔죠. 그러면 항상 요 기울기를 잊게 되면 기울기가 얼마로 일정하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2 내려가고 3 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직선을 그었대? 어떤 직선을 그었는데 하필이면 말이야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어. 그러니까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k 요런 직선과 만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요 둘은 뭐다? 평행 이동 관계가 숨어 있는 거니까 내가 요 친구의 미지수를 t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t 마이너스 3 요렇게 될 거니까 요런 사실관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미지수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보면 평가원에서 나왔던 예시예요. 2022년도 문항이거든. 2022년도 문항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런 게 나왔어. 자, a가 1보다 클 때 요 두 함수의 관계가 나왔거든. 그러면 잠시 멈춰 보시고 잠시 영상 멈춰 보시고 파악을 한번 해보자. 파악이 됐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내가 요 두 함수를 분석한다는 건 일단 밑이 동일한지부터 보는 거야. 밑이 동일하죠? 그러면 대칭성이 있거나 없을 거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점의 기울기를 분석합시다. 기울기를 분석할게. 어떻게 돼요? 정점은 0,0. 이 친구의 정점은 얼마야? 1,0이죠. 그럼 절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성이 아예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밑이 동일하니까 대칭성이 없어요. 대칭성이 없으면 뭐 한다? 평행 이동의 관계로서 봐줄 거고 중간 과정의 함수만 잘 찍어낸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0,0을 지나고요. 맞죠? 얘가 점근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야? 점근선이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이거 2죠. 예. 정점이 2,0이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뭐 그림만 그려봐도 사실 선대칭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중간 과정에 함수를 도입하자. 중간 과정에 함수를 도입하자. 그럼 얘의 중간 과정 함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로그 a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뭐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쌤이 강의 때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변형을 해 주시면 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정점이 0,0이거든. 뭐 그럼 대략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친구를 잠깐만 이런 모양이 아니죠. 씨발. 요런 모양이겠죠. 요런 모양. 그림이 좀 삐꾸가 나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요렇게 그려버리면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죠? y는 x 대칭 이동을 하고 y는 x 대칭 이동을 하고 얘는 여기서 어떻게 간 거야? x축으로 이만큼 간 거죠. 모든 점이 x축으로 다 이만큼 간 거예요. 모든 점이. 모든 점이 다 x축으로 이만큼 간 거니까 요 사실관계도 당연히 쓸 수 있으셔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한 거고요. 요렇게 y는 x가 있다고 쳐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한번 하고 이만큼 모조리 다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요걸로 관계가 끝일 거고 요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기하적인 상황을 풀어내면 정말 손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칭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살펴봤으니까 잘 흡수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회전이동입니다. 회전이동.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고 물티슈가 없네. 회전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밑이 다른 경우는 그냥 뭐 가볍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별로 길지 않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거의 다 받았어. 거의 다라는 표현이 좀 그래. 거의 다가 아니고 그냥 다 맞았어. 다 맞았어요. 그냥 저번 시간 영상 자체를 그냥 뭐 올해 저걸 찍고 죽는다. 더 이상 찍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찍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이야. 그냥 이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거 하고 은퇴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찍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회전이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회전이동. 일단 회전이동이 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회전이동은 결론만 일단 좀 정리를 하자. 내가 여기서도 적었는데 선대칭을 2번 시키면 무조건 회전이 일어납니다. 선대칭이 2번 일어나면 회전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은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y는 2의 x승이 있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내가 얘를 함수를 분석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뭐 앞의 과정들은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인 회전이동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그럼 회전이동이 뭐냐면 일단 얘부터 그려봐요. 얘는 0,1을 지나는 지수함수고 이 친구는 정점이 1,0인 정점이 1,0인 로그 함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x축으로 대칭시킨 친구야. 그러면 대략 요 정도까지만 내가 그려볼게요. 얘를 마이너스 로그의 2x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얘를 2의 x승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렇게 대칭하기 전에 함수를 내가 하나 그려보자. 그러면 나는 말이야 요 하얀색 함수랑 요 파란색 함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어. 그러면 함수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결국 어떤 아이디어를 쓰면 되냐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점 하나를 잡아. 그럼 얘 점을 잡아. 요 두 점의 관계를 분석하면 끝이 나요. 결국 함수는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점들의 관계만 파악하면 끝이 나거든. 그럼 봐봐. 요러한 사실관계가 있어. 여기가 y는 x인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그러면 내가 하얀색을 쓰자. 여기 위에 점을 잡았어. 여기 위에 점을 잡았어. 그럼 내가 여기로 가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y는 x 대칭을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줄 거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한번 가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로 간 거예요.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볼게. 아, 빨간색을 쓸 수가 없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럼 봐봐. 요렇게 내가 여길 잇고요. 여길 이어버리고 내가 여기를 이어버렸어. 그러면 잘 집중해봐. 요러한 사실관계가 있어. y는 x니까 요 전체는 45도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길 동그라미라고 하면 요 점과 요 점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각이 90도였으니까 여길 x라고 하면 여기도 x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 잘 봐. 요 선과 요 선의 관계는 뭐죠? x축 대칭. x축을 대칭으로 x축을 기준으로 각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두시면 될 것 같아. 어머, 그럼 다 끝났네. 왜?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이 동그라미 더하기 이 x가 나왔죠. 근데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얼마였어? y는 x니까 45도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 이 x는 90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니? 90도. 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실은 요 함수랑 요 함수는 90도 회전이동의 관계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새끼의 머리채를 잡고 90도 삐리리리릭 돌리면 요 함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90도니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
원의 원주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원의 원주각. 그래서 원이랑 많이 결합돼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 본격적으로 출제를 한다면 원과 결합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90도니까 뭐 상황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 만약에 요 길이가 같다 이랬으면 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피타고라스 정도가 있겠죠. 피타. 아니면 여러 뭐 삼각형의 기하적 특징들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회전 이동의 관계까지 알아두자. 그럼 회전 이동을 시킬 때 기준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첫 번째로 본 y는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접고 선대칭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로만 되는 게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회전 이동을 시킨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숙제라고 치면 2의 x승을 y는 마이너스 이거 말고 270도 회전 이동한 형태는 어떻게 될까? 뭐 혹시 영상을 듣다가 나 이거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하면 요게 가장 좋은 예시일 것 같고, 뭐 답이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회전 이동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난 것 같아. 회전 이동은 선대칭 2번이고 임의의 점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갈까를 고민하면서 각을 분석하시면 될 것 같다. 요 정도 얘기. 그 다음에 원과 결합돼서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정도까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이 다른 경우는 되게 마이너한 주제거든. 마이너한 주제. 보통 이제 대소비교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대소비교. 네, 출제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되게 사이드 주제라서. 밑이 다르면 그냥 기준을 도입하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x는 1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우리가 지수함수의 대소 비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고, 로그 함수의 경우 y는 1을 도입하면 대소 비교가 편해진다. 뭐 요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랑 관련된 예시가 옛날에 정말 나왔던 문제인데, 08인가 09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요런 게 있었다 이 말이지.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요런 로그 함수가 하나 있고요. 요런 로그 함수가 하나 있었어. 파란색을 로그 b의 x라고 하고 노란색을 로그의 a의 x라고 합시다. 로그의 ax.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이런 게 있었어. y 꼴 c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었거든. 이제 출제된 예시가 뭐였냐면 뭐 a, b, c의 대소를 비교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럼 뭐 나는 이런 생각이야. 요 두 개가 로그 함수니까 요 지수 함수를 역함수를 시켜서 로그의 cx로 바꿔보자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뭐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얘를 접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접어야 돼. 근데 지금 x축으로 되게 가까이 붙어가고 있죠. 그럼 얘가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y축에 대단히 붙어가는 식으로 가지 않겠니? 뭐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지? 잠깐만, 요런 식이 아니고 반대에서 만나야 되니까 한 요쯤, 뭐 한 요런쯤? 여길 지나야 되니까 스르르르륵, 그죠? 요쯤 되겠죠? 요쯤 그려져서 y는 1를 도입해서 땅 해서 대소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니?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밑이 다른 경우. 근데 하나 얘기할 게 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밑이 다른 경우에 여기 좀 지울게요. 밑이 다른 경우에 요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로그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로그에만. 로그 2의 x가 있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뭐 로그 3으로 내가 바꿔본다 치자.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관계가 하나 있어. 로그 2의 x는 로그 3의 x에다가 로그 3의 2분의 1배를 한 함수입니다. y축으로 축소가 된 함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얘는 아직 본격적으로 출제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미출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찍고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언제나 y가 축소 혹은 확대가 된 함수로 밑을 자유롭게 바꿔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는 점. 얘는 뭐 나온 적이 없긴 합니다. 어쨌든 사설에서는 뭐 가끔 가다가 본 적 있는 것 같긴 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얘기냐면 대칭이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건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안목을 하나 길러주자 이런 거야. 뭐냐면 이런 얘기야. y는 2의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0,1을 쑥 지나는 게 이 친구. 얘는 뭐야? y축으로 대칭이동 한번.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접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요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요러한 사실관계가 있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이미 배웠듯이 요렇게 차이가 2가 났어. 그러니까 몇 배 됐죠? 곱하기 4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도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냐면 내가 요렇게 잡았는데 2래. 그러면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죠? 이게 2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요 부분이 쭈루루룩 돌아가서 여기가 예시가 별로 적절치 않네요. 여기로 갖다 붙일게. 요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요 모양, 요 함수의 모양과 요 함수의 모양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길이가 2라는 것은 여기서 1로 갈 때, 여기서 1로 갈 때 곱하기 4배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되게 당연한 얘기고 대칭 이동이라는 건 밑이 똑같으면 결국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방향만 좀 유연하게 바꿔서 같게 해석을 해보자. 최대한 동일하게 해석을 해보자가 나의 마지막 어드바이스, 뭐 조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드리면 대칭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대칭성이 있는 것 중에서도 뭐 기준선의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대칭성이 없을 땐 중간 과정을 통해 평행이동 관계를 파악하자. 회전이동도 얘기를 했죠. 선대칭을 2번. 한 점을 잡고 어떻게 해야 여기로 갈까를 고민하시고 y는 x 한번, x축 대칭 한번을 해서 각도를 찾아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밑이 다를 때는 지웠지만 뭐 하기로 했죠? 하나의 함수로 통일을 시키자. 하나의 함수로 통일을 시키자. 그런데 로그의 경우, 로그 함수의 경우 y를 항상 뭐 확대, 축소한 함수로 볼 수 있다. 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뭐 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한 모든 특징을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더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잘 보면서 습득하시고 애매한 점이나 질문할 게 있으면 자유롭게 들고 오셔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모든 특징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